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구독 꿀팁을 드릴 북꿈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들로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잠시 쉬고 왔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부수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잡으로 위탁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잡으로 이렇게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지마켓 이런 곳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또 제2의 월급을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3년 정도 위탁 판매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집에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교육을 받고 위탁 판매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3년 동안 하다가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한 달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전 한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만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떠한 계기로 그만두게 되었냐면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매처 있잖아요. 많이들 아시죠? 도매, 무슨 도매라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탑으로 뜨는 그런 도매 업체들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업체 중에 뭐 한 몇 군데와 제휴를 맺고서 이렇게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계정을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진율이 되게 정말 박하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개미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원 떼기 장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만 일정의 소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업체가 본인들이 직접 등록을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어느 순간 봤더니 온라인상에 본인들의 계정으로 도매 업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그 전에 판매됐던 매출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줄어들거나. 그래서 이젠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하고서 3년 동안 하고 그만뒀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년 동안 위탁 판매를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참 난감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무조건 반품을 해달라 이러한 클레임의 케이스는 아주 보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저마저도 황당했던 그러한 위탁 판매 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고객이 어쩔 수 없이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매 업체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도매 업체가 있어요. 저도 위탁 판매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용품은 처음 팔아보잖아요. 보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전에 보통 매장 같은 데서 세팅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한 11월 정도에 미리 세팅이 끝나야 돼요. 판매를 하기 위한 상품은 업로드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저 같은 경우는 11월 한 중순부터 상품을 거의 다 올려놓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위탁으로 받은 상품들이다 보니까 뭐 상세 페이지, 이름, 금액 같은 거 이런 건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한번 제대로 팔아보자 하고 심기일전하고 물건들을 등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시면서 이제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크리스마스 용품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사슴 모형, 썰매, 그리고 산타 모형 여러 가지가 대형 크리스마스 용품이 있단 말이에요. 제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사슴 모형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하신 분이 있어요. 필요해서 구매하시나 보다 하고 저도 신기했었죠. 그 당시 단가가 그 모형이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저는 주문이 들어왔길래 도매처에다가 주문을 넣었죠. 고객님께 배송을 해라 하고. 그런데 하필 고객님이 물론 급하게 주문을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게 되면 못해도 12월 24일 이브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대략 22일 정도의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도매 업체에서도 뭐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24일 날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24일 날 고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어떤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슴 모형이 완성된 형태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몸통 따로, 머리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의 인형이었던 거예요. 위탁 판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게 위탁 판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고객님이 받아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몰랐죠. 그런데 고객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슴에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상상해보세요. 몸통만 있는 사슴 너무 끔찍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머리 없는 사슴을 전시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정말이냐고 뭐 믿기지가 않아서 저도 고객님께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내일이 행사인데 어떡하냐고. 그 저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도매 업체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죠. 고객님께서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도매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시즌이 되면 도매 업체도 저희와 같은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뭐 클레임이나 중간에 해결해 드려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센터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위탁 판매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를 걸고 나서도 고객센터랑 연결이 되기까지 한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오전 내내 전화를 돌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가까스로 통화가 됐어요. 24일날 물건을 사슴 머리 쪽을 출고를 해도 25일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도매처 쪽에서 그 사슴 머리를 퀵으로 배송을 해주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반품을 해드리겠다. 이 답변만 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사슴을 가지고 그것도 지방이었어요. 저기 아래쪽에 경남 쪽인가 그쪽이어가지고 너무 멀은 거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인근까지는 도매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배송이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니 너무 멀고 고객님도 너무 난감해하시고 행사는 행사대로 다 기획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은 고객님께 너무너무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도매 업체에서는 그냥 반품 해드리겠다라고만 말을 하는데 아 이래서 위탁 판매 한계라는 게 이런 한계점인 거구나 싶으면서 사입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고객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객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니까 당장 내일이 행사니까요. 행사 기획자 입장이었다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만약에 위탁 업체가 본인들이 다이렉트로 온라인 판매했던 상품이라면 그냥 그렇게 대처를 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이렉트로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포장돼서 배송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서 보내주는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업체를 이용을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에 품목이 정말 다양했어요. 온라인 다이소라고 할 정도로 그 업체 거를 올리기는 했는데 좀 몇천 개씩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이 어떤 거를 구매하실지 또 어떤 형태로 업체에서는 배송이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고객님한테 전화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박스로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냐 하고 고객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위탁 판매 업체에다가 포장 배송비까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 포장지라던가 그 자재 같은 걸로 박스나 포장지 같은 걸로 포장을 해서 당연히 배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위탁 업체도 중간에서 그러한 부자재 비용이라도 세이브 더 하시려고 상품 같은 걸 입고시키잖아요. 입고시킬 때 왔던 다 박스의 포장지라던가 그런 것을 재활용했고 마트에서나 볼 법한 짜파게티, 뭐 너구리 그런 상자를 재활용해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위탁 업체에다가 지불을 안 했다라면 그게 이해는 가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였던 거죠. 위탁 판매를 하면서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떤 포장 상태인지 그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도매 업체에다가 연락을 드렸어요. 도대체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시기에 저희는 비용을 다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포장을 하셔가지고 고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고 찝찝한데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우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개선이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위탁 판매의 한계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가끔 가다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포장 상태가 좀 뭔가
미심쩍어요. 저도 얼마 전에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했었던가요? 뭐 작은 건데 생활용품이기는 해요. 어디에 배송이 됐냐면 떡볶이 뭐 재활용 상자 같은 데에 배송이 됐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경험을 해보신 구매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위탁 판매를 해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의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되면 라이트를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트리에다가 장식하는 라이트를 고객님께서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란에는 분명히 그 상품의 그 볼트수와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그거를 제대로 안 보시고 구매를 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는 전화를 연결하자마자 전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정말 화를 엄청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우선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그 볼트수나 규격 같은 거 확인하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인 고객님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물건 파손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품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노발대발 화를 내시길래 우선은 상세 페이지란에 저희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확인을 안 하고 작동을 시킨 케이스라서 환불이 어렵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너무 많이 내시니까 그때 지마켓에서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마켓 고객센터와 서로 중간에서 해결을 해보자. 고객센터로 연락을 앞으로는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다가는 뭐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세 페이지 캡처한 거 고객센터에 다 전달해 드리고 했더니 고객센터 쪽에서도 구매자 쪽에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라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죠. 고객님께서 화가 풀리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팔아서 뭐 2, 3천원 마진을 남기느니 그냥 환불해 드린다고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 많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그러면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대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환불을 해드린다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당장 필요하다고 또 때려 쓰시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고객님 환불도 싫다고 하시니 제가 마트에 가서 지금 구매하신 상품보다 더 좋은 것을 구매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지금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이런 고객님도 계세요. 그냥 환불 처리를 한다거나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고객님들이 있는 반면 이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겪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내 상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제가 판매하던 상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이었어요. 그 업체 거에 대부분의 상품이 거의 한 90%가 중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지는 않겠죠. 좀 떨어지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져서 클레임도 많이 생기는 거고 한마디로 너무 싼 거를 팔게 되면은 이러한 클레임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단가가 높고 퀄리티가 좋은 거 하나 파는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파는 게 좀 더 속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온라인 다이소처럼 정말 여러 가지 중국산을 너무 많이 그것도 퀄리티 떨어지는 상태에 포장도 뭐 다이소는 포장이라도 잘 되어 있고 그래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가성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만족스럽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클레임들을 받았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썰을 하나 더 풀어보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문구류 약간 볼펜이었던 것 같아요. 볼펜을 뭐 이렇게 세트를 좀 구매를 했던 학생인데 물건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고 하고 뭐 택배사라던가 이런 고객센터 위탁업체에 다 확인을 해봤죠. 하지만 아무리 확인을 다 해봐도 배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다 배송이 된 거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도착을 안 했다고 못 받으셨다고 하는 거 보면 혹시나 뭐 경비실이나 이런 곳에 맡겨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경비실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에는 경비실이 대부분이 있죠. 그러시냐고 하고서 제가 근데 못 믿었던 거죠. 고객님의 말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고객님의 주소로 뭐 항공뷰라든지 그리고 관리사무소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고객님이 도착을 안 했다면서 저한테 반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너 도착 안 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님이 연령을 뭐 운운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분이 많이 상하죠. 약간 느낌이라는 거,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왔었어요. 뭔가 찜찜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도 확인해보고 항공뷰로 또 그 위치에 있는 동 앞에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본 것이 있어요. 완벽하게 있어요. 받고 안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고객님, 경비실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이라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볼펜 하나 팔면서 반말도 이렇게 서스럼 없이 들어야 하고 내가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고분군투 해야 되는구나 라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고객센터도 유선상으로 통화하는 것도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없앤 그런 업체들도 정말 많죠. 이러한 모든 고객님들이 이렇게 진상이라던가 클레임을 겨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오로지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위탁 판매를 해서 좋은 제품의 상품을 고객님께 또 만족을 드린다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위탁 판매를 성공적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하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딱 3년 동안 하고서 그만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위탁 판매 많이 고민해 보실 텐데요. 가능하면 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위탁 판매 교육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들 재고 없이 우선은 팔아보세요 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하는 말이듯이 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게 되시면 이러한 클레임들은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위탁 판매 경력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위탁 판매가 꼭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러한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의 근황은 저도 부업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해외 판매를 하는 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소상공인 상대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를 할 때 광고 같은 거는 돌려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광고비로 5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흔치가 않아갖고 저도 무료 교육을 빨리 신청을 해서 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 이제 교육을 마무리를 했어요. 상품 등록 그리고 직접 배송까지 경험을 해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해외 시장은 바로 Q10이에요. Q10 재팬에다가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왔는데요. 이전에 저의 또 판매 여러 가지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Q10 싱가포르에다가 물건을 판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스탠드 제품을 제가 판매를 했는데 브랜드 제품이었거든요. 그때 집 근처에 롯데 빅마켓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상품을 사입을 해가지고 고객님께 판매를 했는데 꽤나 많은 것? 한 3개월 정도 팔았는데요.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개씩은 아니지만 하나씩.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근데 그때는 제가 온라인 교육이라던가 뭐 오프라인 교육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온라인에서 그런 거 방법 찾다가 한번 등록해보고 팔아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체계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Q10 재팬 교육과정은 좀 체계적이어서 제가 판매를 하면서 부딪히는 장벽이라든지 뭐 문제 같은 것을 강사님께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고 왔어요.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3일 만에 판매가 일어났고 지금도 주문이 매일매일 들어온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하나씩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를 재팬 쪽에다가 하는 게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더라고요. 마진율을 사실상 계산을 해봤더니 물건 하나당 배송료가 솔직히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사입을 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 있는 제품에다가 마진율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10,000원짜리를 팔면 배송료만 한 7,000~8,000원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러면 우선 판매가가 18,000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부자재 비용 그리고 여러가지 수수료 그리고 마진율까지 붙여야 되다 보니까 판매가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의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꾸준히 좀 판매를 하는 기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상품 등록도 그동안 열심히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외 온라인 판매 교육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활동을 좀 잠시 쉬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 강의를 초보자분들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기도 했어요. 문화센터라든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 이런 쪽에서 잠시 강의를 몇 번 정도 많이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알려지신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과는 뭐 대적하기는 좀 힘들다고 할 수는 있지만 1대1로 밀착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셔서 2분 정도께 밀착으로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유튜브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로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해외 판매 시간 투자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때 싱가포르로 판매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장벽이 부딪혔을 때 그만뒀던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벽을 넘어서서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찾고는 싶거든요. 제가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께 또 공유 드릴 수 있는 저만의 팁들,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공유할게요. 오늘은 제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겪었던 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도 했고 저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